안녕하세요. 주식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자본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재원이 아니고요.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상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입니다. 이 준비금은 결손을 보존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 외에는 처분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에 따르면은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에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준비금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느냐? 바로 결손을 보존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 외에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발행 초과금이 생겼다. 자본잉여금이 생겼죠. 이것을 돈이 생겼다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손을 보존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본잉여금을 처분할 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쓰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기분이 좋을까? 결손이 생겼는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결손을 보존하는 데 쓰겠다라는 것은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손실을 났는데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겠죠. 회사가 손실이 발생했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자본금에 전입하겠다라고 말한다면은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라는 것이니까, 자, 물론 시가총액 변화는 없지만은 회계 재무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자,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다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고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혹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본금에 돈을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손 보전은 썩 탐탁지가 않고 자본금 전입은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의 구성 항목 중에 하나가 주식발행 초과금이고요. 이것은 상법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자본잉여금, 법정준비금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봤듯이 자본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런 거 외에는 처분을 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다른 기업들 사례에서 전부 다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상증자 재원으로 주식발행 초과금을 사용합니다. HLB 흐름을 생각해본다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발행 초과금이 생겼고 이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생기는 거느냐?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에 이 발행금액이랑 액면금액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액이 바로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는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 생겼다. 그게 바로 주식발행 초과금이고, 그것은 자본잉여금이고 법정준비금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자본 결손 보전이나 무상증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 보전하는 회사가 있을까? 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파메신인데요. 2020년 11월 13일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의안 제목으로 자본준비금, 주식 발행 초과금의 결손 보전의 건이라고 의안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자, 이러한 것들을 다루겠다는 건데요. 자, 여기 밑에 보면요. 단위가 원입니다. 납입 자본금이 1,000억 원이 있는데, 자, 이것은 자본금이랑 주식 발행 초과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여기에 34억 원이 있는데 대략 1,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더하니까 전체 납입 자본금은 1,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자, 자본금은 뭐고 납입 자본금은 뭐냐? 신주 발행 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을 납입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주식 발행가액의 전액이죠. 우리가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행가 마이너스 액면가,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신주 발행 시에 발행가액 전액으로 들어가니까 자본금이랑 주식 발행 초과금을 더한 것이 납입 자본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잖아요.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요게 자본금이고,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를 발행할 때 현재 주가,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이 납입 자본금인데, 주식 발행 총화금은 발행가 마이너스 액면가라고 했잖아요. 그 차익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것이 주식 발행 총화금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자본금, 액면가는 여기서 빠졌죠. 그러니까 발행가 마이너스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자본금 플러스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하면은 전체 납입 자본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납입 자본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납입 자본금인데 여기에서 액면가까지가 자본금, 그리고 여기가 발행가죠. 요 차액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를 다 합쳐서 납입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 액면가까지가 자본금, 발행가랑 액면가 차액만큼인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가 다 합쳐지면은 납입 자본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이익을 내면 좋겠지만은 결손금이 쌓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 결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자본금에서 결손금을 처리하고 나면은 자본 총계가 이렇게 440억 원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결손을 보존하려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파매신 주주총회에서 열리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금이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결손금이 발생했다면은 어디서든 일단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결손금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손 보존 부분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금액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본금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결손을 보존해서 결손 보존한 다음에는 34억 원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금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결손 보존했기 때문에 빠진 거고, 전체적인 납입 자본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만큼 빠지겠죠. 그래서 총 남은 것은 70억 원이 남았다. 그래서 여기 자본 총계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미처리 결손금으로 돈을 옮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무상증자도 돈을 옮기는 거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결손 보존할 때도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미처리 결손금으로 돈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략 1,000억 원 정도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빠졌죠. 이 빠진 돈은 미처리 결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처리 결손금은 이렇게 370억 원이 결손 보존 후에 이렇게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고, 그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은 빠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본 준비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은 결손금을 이런 방식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매신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반면에 HLB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주의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입장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결손 보존하는 데 사용하면은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왜냐?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한다니까. 그런데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을 옮겨주는 겁니다. 물론 회사의 시가총액은 그대로고 회계처리, 재무처리지만은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무상증자는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입니다.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회사가 주주들을 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HLB는 자본준비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을 결손 보존이 아니라 무상증자에 사용됐다라고 알아봤고요. 세부적인 추가적인 내용들은 추후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